전국의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남부고시학원 한국사 대표 강사 선우빈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9월 2일 경찰 2차 시험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이 2017년 10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찰 시험 9월달 2차 보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걸로 바빠가지고 경찰 2차 해설을 그때 써야 되는데 좀 못해서 오늘은 조금 기존의 해설 강의와 좀 다른 여러분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 식으로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제목은 선왕사, 자, 경찰 출제의 비밀을 밝히다. 여러분 너무 그럴싸하죠? 셜록 홈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경찰 2차 시험 보고 나서 너무 어려웠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움에 경찰 시험이 어떻게 자 공무원 시험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자 그 부분을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공부하실 때 향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 하게 됐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경찰 2차 일단 출제의 범위부터 볼게요. 일단 구석기에서 한 문제, 자 고조선 관련 문제, 사건 순세 문제로 좀 어렵게 나왔었죠. 자 그다음에 고대사에서 세 문제 나왔습니다. 자 고구려 발전 과정 이건 늘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흥왕 요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셨어요. 그다음에 자 신라의 승려 관련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중세사의 광종 관련 문제, 자 사건 순서 무자치료 문제, 충선왕 많은 분들이 충선왕도 좀 생소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좀 이따가 출제의 비밀에서 알겠지만 공무원 기출 사료예요. 자 그리고 삼국사기 이거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조선 전기 15세기와 16세기는 자 여말 즉 고려말 조선초 사건 순서 맞히는 거 계속 순서 맞히는 문제가 강세라는 거 늘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세종 때 편찬된 서적들, 자, 사료 나와서 이 사료와 관계된 책이 뭔지 아시고, 이때 그 임금이 누군지, 그래서 바로 세종의, 자, 관련 얘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사에서는 좀 덜 나왔죠. 두 문제였는데, 대도법 나왔고, 조선 후기 과학기술 나왔습니다. 자, 근대사에, 자, 강화도주야. 사실 이것도 여러분, 많은 분들 처음 봤다고 했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출사료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성통문 나온 게 조금 특박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처음 나온 사료지만 선왕사 기본서에 있고 또 하나 한국사 검정 12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국사 검정까지는 볼 수 없고 자 어쨌든 어떤 시대적 상황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셔야 되죠. 자 그다음에 민족 독립운동이 두 문제 한일의정서 의열단 문제가 좀 낯선 사료가 나왔죠. 이게 요즘에 여러분 출제 어떤 방향이에요. 계속 의열단이 나오는데 출제자는 사료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료를 계속 바꾸면서 본문 밑에 있는 지문 내용은 똑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사료에 대한 감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사회. 여러분 요즘에 새 정부 들어와서 현대사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자 노태우 정부 나왔고 또한 김대중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물어보는 이미 예측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분류사 즉 통합하는 문제 한 문제 나왔었죠. 고려와 조선의 문화를 물어보는 문제. 어쨌든 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여러분이 제가 뭐 1번부터 20번까지 그렇게 해설하는 강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맞고 지금 10월이고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의 대부분 교수님들이 경찰 2차 해설하셨잖아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내년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경찰 공부를 한국사를 해야 될까 이거죠. 경찰 한국사가 사실은 국가직 9급보다 더 어렵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경찰분들은 국사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마치 선택 과목처럼 하고 계신다는 게 참 문제긴 하죠. 자 어쨌든 그런 잔소리는 하지 않고 자 출제의 비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제의 비밀 첫 번째 특징 기출사료 그대로 출제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2차 문제에서 여러분이 좀 까다롭게 여겼던 그 기출사료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번 8번 문제였어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 공주이다. 의례년 몇 월에 출생했다. 성품이 총명하고 굳세고 결단력이 있었다. 이런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하고 시정에 그런대로 볼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 오랫동안 상국 즉 중국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가는 욕을 당하였다. 왕위에 있은 지 5년이고 그의 생명은 51세에 죽었다. 자 고려사 절에 나오는 고려 임금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사실은
공무원, 우리 한국사는 여러분 사료 싸움이에요. 근데 이미 이거는 다 봤던 사료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서울시 7급 사료 하나 갖고 왔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 지층의 왕, 휘는 뭐고, 몽고 이름은 익질의 보아이다. 자, 이제 여기 똑같죠? 선왕에 맏아들이고 어머니는 제국대왕 공주였고 의뢰녀와 몇년에 태어났고 성품이 총명하고 어쩌고 어쩌고 이런 것을 일으키고 패자를 제거하고 여러분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있는 사료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또 부자 사이가 실로 안 좋았다, 부끄러웠다, 오랫동안 삼국에 있었고 스스로 귀양 가른 욕. 사실 충선왕이죠. 충선왕은 자 티벳에 자 유배도 갑니다. 중국 안에서 원나라 왕일 쟁탈전에 관여했고 어쨌든 충선왕은 자기 아버지 충렬왕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럼 뭐냐면 굉장히 낯설어 하셨지만 사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자 공무원 기출문제의 사료를 보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료 그대로 나온 거고 왕은 충선왕이고 이거는 뭐 답이 몇 번인지 중요하지 않은 거고 문제의 어떤 출제 비밀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이건 어느 왕이고 이런 왕인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저희 홈페이지 국사.co.kr에 제가 해설 강의는 늦게 지금 하고 있지만 해설을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단지 촬영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원나라에서 망건당 설치 고려학자들이 자 많은 중국인들과 교류했다. 자 바로 자 충선왕 때입니다. 여기는 자 사림원 두고 어쨌든 사림원 망건당 두고 충선왕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기출 사료가 반복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새로운 사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무원 기출문제에 좀 주력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시 이것도 자 올해 11번 문제 자 열조통기 내용인데 열조통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보세요.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었다. 자 실시되자 토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여서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써 있어요. 자 이미 우리는 이 서류 봤단 말이에요. 2013년 지방직 9급과 2011년 국가직 9급 등등등등등 공무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료죠.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걸 모두 잃게 되었다면 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네요.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실시되었다. 자 열조 통기까지. 이게 뭐예요? 대동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좀 기출 문제를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 사료들이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만 바뀌는 거죠. 일단은 자 답은 별공 진상은 남아있고 자 공납제도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상공, 항상 내는 상공, 그때 내는 별공, 임금님한테 갖다 바치는 진상이 있는데 상공을 토지에서 내게 한 게 대동법. 그리고 별공 진상이 있었다. 자 여기서는 뭐 공이 증가해서 어쨌든 대동법에 관계된 얘기. 여러분 뭐냐면 앞으로 이 사료는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밑에 내용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 개념을 정확히 보시면서 사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세 번째 볼까요? 올해 13번 문제. 자 다음 미술치 왕이 제의했던 시기에 편찬된 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에 떳떳한 5가지가 있는데 삼강이 그 수위에 있으니 실로 삼강은 자 경륜의 큰 법이요 1만 가지 교화의 근본이며 원천입니다. 선덕 몇 년에 우리 왕께서 측근의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 습관에 옮겨져서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시키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다. 자, 내가 그중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자 상강에 대한 그림으로 자 세종 때 만들었던 상강행실도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사료를 또 만났단 말이에요. 자 2012년 국가직 7급 자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이 편찬될 시기의 내용. 자 똑같죠. 천하에 떳떳한 5가지가 있는데 상강이 그 맨 위에 있다. 뭐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냥 보세요 여러분. 상강은 경륜의 큰 법이요 1만 가지 교화의 근본의 원칙이고 어쩌고 그래서 내가 자 그중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눠주겠다. 자 세종 때 상강행실도. 그래서 상강행실도 나와서 상강행실도는 그림과
여러분 밑에 있는 찬 해설로 자 이런 훌륭한 인물들 자 이런 상강에 적합한 충성했던 인물 부모에게 효도했던 인물 이런 인물들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세종의 책 물어보는데 자 세종과 관계되어서 일단 답은 향약 집성방입니다. 지금은 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답은 다 아시기 때문에 문제의 비밀을 보라는 거죠. 특별한 비밀 없습니다. 기출사료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도 어쨌든 세종과 함께 세종이 없죠. 여러분 너무 많이 나와요. 또한 이거 또 뭐 내년에는 또 이거 나오면서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쑥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책으로 간 거고 여기는 세종의 업적으로 간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출문제 사료가 이전에 있던 기출 사료가 또 나온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시 볼게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15번 문제. 밑줄 친 이 수호 조약에 대한 내용이 뭐냐. 자 또 볼까요? 저번에 사절선이 온 것은 오로지 수호 때문이니 즉 나라와 나라의 국교를 맺기 위한 것 때문이니 우리가 설린하는 뜻에서 이웃한 나라에게 자 우호하는 뜻에서 에서도 이번에는 사신을 전이하여 수신해야겠습니다. 사신의 호칭은 수신사라 하고 김귀수를 특별히 차출하여 따라가는 인원은 이를 아는 자로 적당히 가려서 보낸 자사 수신사 김귀수 1번에 보냈던 사절단이죠. 이는 수호조약을 체결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자 그러면 1번하고 1876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수호조약을 얘기하고 있죠. 또는 조규 한마디로 강화도 조약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자 어쨌든 이 수호조약을 체결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니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안을 시켜서 서계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그 뒤로는 자 서계를 옛날처럼 동래부에 내려보내요. 애도로 옮겨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어쨌든 다 필요 없고 수신사 일본에 파견됐다. 이 조약 맺고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일 수호 조규 또는 조일 수호 조약. 자 그러면 이 사료는 또 여러분 2014년 법원지 뭐 토시 하나 안 받고 그대로란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저번에 사절선이 온 것은 자 랩하듯이 빨리 읽겠습니다. 오로지 수호 때문이니 우리가 설리라는 뜻에서 어쩌고 저쩌고 자 사신의 소신은 수신사 김귀수 자 이제 이는 수호조약 그럼 밑줄 친 것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2014년 법원지 문제를 푸셨다면 당연히 아 강화도 조약이구나. 그리고 강화도 조약 내용 물어보는데 자 최국대우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처음 들어간 거고 거중조정도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처음 들어간 거고 자 여기 해안 측량권을 부정하지 않고 해안 측량권을 인정해줬고 그래서 답은 3번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또 여기 보세요. 거중조정 그 다음에 무슨 내지 통상권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 인정 뭐예요? 결국은 문제를 100문제에 보는 것보다 정확히 사료 하나 정확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론을 정확히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강화도 조약과 관계된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을 보시고 출제자는 그걸 막 섞어놨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료 아닙니다. 사료도 못 읽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기출문제를 너무 안 보셨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자 출제의 비밀 첫 번째 뭐요? 기출사료가 또 그대로 나온다는 거. 요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자, 특징 2 볼게요. 자, 기출 선다, 다수 사용. 이게 뭐냐면, 여러분 특히 경찰 시험은, 공무원 시험에서 기존에 기출된 것을 계속 짜집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건 조금 무리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 예를 들려고 이번 시험에서 이제, 자, 몇 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1번 문제, 구석기 관련 문제예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냥 푸셔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연천 전공이 구석기, 전기, 유럽 아슈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나왔죠? 너무 강조합니다. 자, 키워드는 구석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분들은, 자, 부산 동삼동 패총 아시잖아요. 부산 동삼동에서 패총에서 조개 가면 나왔고 뭐 여러분 국자 가리비 모양이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부산 동삼동은 신석기 유적지죠. 구석기 유적지가 아니라 나머지 자 제천, 전말동굴, 평안남도, 상원, 검모루 동굴 다 구석기 유적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좀 무리가 있지만 자 기출선다가 계속 바뀐다는 거 얘기하려고 여러분 좀 여기를 조금 주시해 주세요. 이거 찾아내는데 좀 힘들었지만 재미있네요. 자, 경가무 문제, 선사시대. 자, 여러분, 경기도 연천 전공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유럽 아슈리안 계통. 자, 이것도 여기 나왔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이 신석기 농포동 유적지는 이건 또 기존의 경찰 문제였는데, 자, 경감부가 똑같아 썼어요. 맨날 뭐냐면, 여기 남성 조각상이라고, 여성 조각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또 다른 지문. 하나 또 본다면, 2010년 지방지 9급에 또한 부산 동삼동 패촉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개 껍데기 가면을 통해서 예술활동 양상. 자, 볼까요? 부산 동상에서 출토된 조개 가면, 즉, 조개 가면이 조개 껍데기 가면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국자 가리비에, 자, 사람의 눈과 뭔가, 이렇게 여러분, 가리비, 뭔가, 조개, 가리비란 조개란 말이에요. 조개, 눈과 입 모양 해서 구멍을 뚫었다. 이게 조개 가면이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조개 가면은 국자 가리비에 무슨 이렇게, 자, 가리비 조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뭔가 집단 공동체 의식, 뭔가 여기서 예술활동, 집단적으로 뭔가 주스랭이 하면서 무당이 그 가면 썼겠죠. 그러니까 말만 조금씩 바꿔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계속 변천돼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것도 또 취급에서 또 경찰에서 나왔던 지문이네요. 그래서 지문이 계속 바뀌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매번 여러분 지문만 볼 수 없어요. 가장 장수행의 길이 뭔지 아세요? 지문 OX 푸시는 겁니다. 지문 OX는 진짜 좀 공부가 된 2, 3년 된 분들이 하시는 거고,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짧게 한 번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좀 이론을 더 많이 보시고 그거와 관련 주요 기출문제를 통째로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기출문제 OX 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력은 늘지 않고 자끔 이상한 지문으로 가게 되니까 항상 정확한 자 문장을 보는 훈련을 꼭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세요. 자,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인데, 자, 답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해서 신의 사관을 배격했다. 즉, 황당무계한 신이라는 것은 신신자에 귀신 있자거든요. 자, 이상한 있자? 그래서 귀신, 자, 신신자에, 자, 이상한 있자. 귀신들의 이상한 이야기를 쓰겠다. 이거를 황당해서 안 쓰겠다. 그래서 유교적 사관이다. 유교적 사관은 합리적인 것만 강조한다. 자, 이거였는데, 자, 여기도 보세요. 지방직구국, 김부식의 삼국사기, 유교적 입장에서 역사 썼다.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신라사 중심으로. 그래서 제발, 자, 지문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도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고, OX 그렇게 풀지 말고, 문제 하나 제대로 풀고, 삼국사기를 온전하게 이론을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자, 그거를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 보세요. 17번도. 자, 다음은 어떤 문서다? 이 문서와 관련된 설명. 자, 이 사료. 제4조 대1번 제국 정부는 전황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한다. 자, 1904년에 한일의정서였잖아요. 한일의정서. 자, 한일의정서를 러일전쟁 발발과 동시에 맺었는데, 자, 러일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자, 러일전쟁 직전에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했죠? 자, 한일의정서는 국외 중립 파기, 러시아 맺었던 모든 조약 폐기,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 요지 점령 또는 군사 전략상 중요한 지점을 점령 이거잖아요. 내용을 외우면 되는데 사실 이것들은 맨날 나오는 사료예요. 왜? 과거에 있었던 일 그대로기 때문에 그대로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법원직 문제. 자, 이게 원래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다 담아들 수 없어서 제가 가 빼고 나만 갖고 왔어요. 나 제4조 요거 그대로. 제3국에 자 침해 또는 내란으로 대한제국 왕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 자 여기서부터 자 경찰 문제는 이것 빼고 여기서부터 냈네요. 대1번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1번 제국 정부는 전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차지한다. 자, 바로 뭐였습니까? 한일의정서. 내용은 똑같죠? 아까 러일전쟁 발발 직전에 고종이 어떻게 했다? 즉 대한제국이 국외 중립을 선포했다. 그래서 한일의정서는 자, 우리의 국외 중립 완전 무시, 러시아 맺었던 모든 조약 다 자, 백지화 그리고 군사 요지 점령. 그 답은 이거 된 거잖아요. 어포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 그래서 다시 정확한 개념을 잡는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자, 제18번.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던 사료. 이 어느 단체의 공략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건 처음 나온 사료예요. 천하의 정의의 살을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회생하기로 함.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 확고한 자라만이 단원이 된다. 자, 구의. 자, 1이 구를 위해서, 구가 1을 위해서 헌신함. 그리고 단위를 배반하는 자는 척살한다, 죽인다. 어쨌든 의열단. 자, 맹렬히. 그래서 의로서, 정의의 이름으로서 맹렬히. 그래서 의열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열단의 공략 10조인데, 자,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대한광복군단 조직 자유시에서 이동. 이건 자유참변.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신한초의 대한광복군정부. 이건 1914년에 있었던 최초의 정부. 그러나 14년에 없어지죠. 그 다음에 유아연 삼원보에서 경학사 부민단을 세우고 신흥강수. 이거는 신민회. 신민회는 이런, 자, 무장 독립운동에 기지 세우고 독립군 양성하기 위한 노력했지만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의열단. 그래서 답은 자 이거죠. 3.1운동 이후에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것까지 어떻게 아나요? 이거는 공부했지만 김원봉의 의열단. 그러나 사실은 모든 기본세 있고 심지어 2010년 여러분 시험에 자 경찰 1차에 또 나왔던 거잖아요. 자 어쨌든 매번 나오는 사료는 사실 자 이 신초승이 썼었던 조선혁명선언이 훨 많이 나오죠. 근데 조선혁명선언이 지금 뭐 여러분 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경찰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너무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제 이거 워낙 중요한데 사료를 뭘로 다시 다른 걸로 바꿀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미 여러분 3.1운동 이후에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중이 조직했다 이미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여러분 지문이라든가 새로운 사료는 없어요. 사실 다 있는 사료인데 가끔씩 이번 경찰 시험에 요거하고 여성 통문 요 새로운 거를 공무원 시험에 냈는데 여러분 그래도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갖고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이론의 힘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두 번째. 자, 계속 반복되는 어떤, 자, 문제와 함께 그 지문이 있다는 거. 자, 이제 세 번째. 유난히 경찰 시험은 속이는, 여러분을 아주 속이는,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함정 지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자 함정. 자, 여러분 다시 보자 함정. 다시 이거 볼게요. 그래서 이거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유난히 경찰 시험은 이런 함정이 많은데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왕이 행하는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사료 많이 봤던 사료예요. 공무원 시험에서 고려 전기 파트에서 자, 광종, 성종 정말 잘 나오는데 자, 이게 광종 관련 사료고 특히 성종 때 자, 최순호가 앞에 왕들 업적을 평가했던 최순호의 오저 치적평 중에서 바로 광종에 대한 평가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뭐 이 사료는 이미 나왔던 사료인데 자 답은 광종입니다. 자 광종의 일로 적절한 것은 근데 자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광종의 업적 여러분이 광종의 업적 중에 자 주영 공고법 들어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광종은 주영 공부법이고 그 다음에 주영 공고법은 인생에 도움 안 되지만 어쨌든 이거는 현종 때 얘기고 그 다음 노비 환저법 광종 아니에요. 광종은 노비 안건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여러분 암흑의 대상, 준홍, 좌승, 왕동 사람 이름이에요. 이들을 모두 수청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이거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광종은 관리의 옷 색깔 정했잖아요. 자 우리가 통일신라 때 자 공무원의 옷 색깔 네 가지가 뭐였습니까? 자, 비, 청, 황 이거는 통일신라고 고려는 몰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 자, 비, 청, 황 이거는 통일신라 거. 그래서 답은 자 광종은 수많은 귀족들 눌렀고 그중에 귀족들 수청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나오면 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 자 필기노트에 들어가면서 무슨 자 광종 때 대상 준홍 좌승 왕동 이들 숙청 이렇게 써 있으면 또 뭐 못 모르고 그거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생적 나오지 않는 이 지문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얼마든지 아는 지식 갖고 문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은 계속 바꿔서 찾아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지문 갖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함정, 옷 색깔 함정은 진짜 잘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지방지, 자 7급 볼까요? 신라의 골품제. 또 여기서 여러분 자 자담 비노
또 이거는 고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세가 얘기할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하라. 자, 백제, 자빙청, 통일신라, 자비청황, 그리고 고려 광종 때 자남비노. 그래서 요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거, 정확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훈련이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줄쯤 왕이 제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대가야가 모반했다, 즉 배신했다. 왕은 이사부로 하여금 그들을 토벌하여 사다함으로 하여금 이사부를 돕게 했다. 이사부가 군사를 인솔하여 그곳에 도착하니 그들이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공로를 평가하였는데 사다함이 으뜸이었기에 왕이 초음박과 포로 200명을 상으로 주었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낯설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답을 어디로 하시냐면 이사부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사부 나왔다고 이사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사부로 알고 우상국 어느 왕이었습니까? 자, 지중왕이었죠. 건어이란 연어 누구였어요? 버풍왕이죠. 그 다음에 계곡, 자, 대창, 홍제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김씨에 의한 왕이 있었으면 내무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부 얘기할 때 사실 이사부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사부는 지중왕 때 있었고 법풍왕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진흥왕 때도 있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동일 인물이에요. 자, 지중왕 때는 자, 독도 문제, 자, 우상고 복소, 그 다음에 법풍왕 때 정복사업 했고 진흥왕 때 정복사업, 특히 대가야를 정벌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진흥왕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너무 잘 낸 문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사부 하신 분들 꽤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 교묘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개념을 정확히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 경찰 시험의 출제 비밀을 밝힌다. 자, 사실은 여러분 문제 유형의 특징이죠. 자, 네 번째. 여러분 아까 사건 순서 맞히는 문제 진짜 잘 나온다 했잖아요. 이게 수험생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자, 사건 순서 또는 사건 시기를 파악하는 거. 이게 어느 시기인가요? 또는 사건들 몇 개 나열해서 나열하는 거. 또는 가와 나 제시하고 그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뭔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흐름 파악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자, 문제 몇 개 한번 볼게요.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문제가 2번 문제였었어요. 2번 문제 특히 서파 살해 사건 때에 나와서 이게 또 뭐 어느 교재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놓고 여러분 갑론을박 하시던데 물론 선우빈 교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있어도 있는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보는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사실 공무원 시험에 서파 사례 나오지 않았지만 나머지 정말 잘 나오죠. 우광 사례, 왕검성 함나 이게 뭐예요? 고조선 멸망. 유만이 고조선 축출. 자, 이게 바로 유만조선 나오는 거고. 자, 한나라가 고조선 영토에 4개. 뭐예요? 멸망 다음에 이 사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얘 남녀가 자, 2만여 명의 죽은 이끌고 한나라에 투항했다. 자, 이게 바로 유만조선 초기에 있었던 사건. 자, 그 다음에 자,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서 자, 이게 바로 자, 마지막 싸우는 시기에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물론 제가 해설지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걸 다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사건 보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자, 니은 자, 이거 유만 자, BC 194년 유만이 스스로 왕이 됐다. 그 다음에 자, 리을 바로 이게 자, 기원전 198년에 유만이 한나라와 남쪽의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북방의 돌궐과 연결됐을 때 굉장히 한나라 위협할 수 있게 되면서 한나라하고 갈등 관계. 그래서 얘의 남녀가 자 바로 한나라에 투항했었던 이 사건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미음 자 서파 살해 사건도 이거는 유만조선 끝자락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다시 우광 살해는 바로 이게 바로 유만조선 멸망, 자, 유만조선이 아니라, 자, 고조선 멸망하는 얘기죠. 우고왕이 유만의 손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멸망하고, BC 108년에 멸망하고, 한나라는 이 땅에 한사군 또는 한군년 두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냐면, 기본서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경찰분들이 기본서를 안 보시더군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교재는 기본서예요. 기본서 안에 요약이 돼야 되고 기본서 안에서 사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또 고려사의 순서. 여러분 이것도 고려는 대관계 순서 맞히는 문제는 경찰 문제 필수고요. 공무원 시험에 필수 문제예요. 자, 어쨌든 강감찬의 귀주. 자, 뭐였어요? 현종 때, 거란의 3차. 자, 강동 6주. 자, 이거는 거란 1차 때, 성종 때. 강주의 정보는 자, 이게 2차 침입의 원인이었잖아요. 현종 때. 다 이게 거란하고 관계된 거. 자, 별무반은 여진하고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천리장성은 거란의 친이 물리치고 천리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토리를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과한 스토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건들을 연결고리를 지으시면서 자, 이어서 풀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자, 강동 6주. 자, 이게 거란 1차. 그 다음에 동시에 자, 현종 때 강주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2차 침입했고 그리고 3차 때 거란의 3차 때 강감찬의 규지대첩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거란 친이 물리치고 천리장성 쌓았잖아요. 우리는 천리장성이 2번 있다. 자, 언제? 고구려가 과거에 당나라 치기 위해서 있죠. 요동 지역에 두었고 그 다음에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 압록강에서 도망가게 이르는 여기에 천리장성 쌓았다. 그리고 자, 이제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여진하고 관계, 숙종 때, 자, 별무반.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이제 동북구성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출제자는 이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고려는 대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 대관계 큰 시기별로 순서 보시면서 동시에 또 서희가 했던 말, 강동 6주 당시 서희의 말, 이런 것들은 사료로도 잘 나오니까 정확히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용도 파악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이런 거 가와나. 자, 고국천왕 나왔습니다. 광개토대왕 나왔죠. 답은 뻔하죠. 고국천왕과 자, 광개토대왕 요 사이에 자, 2세기 고국천왕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자, 광개토대왕 요 사이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광개토대왕의 자, 아들이 뭐예요? 장수왕 얘기잖아요. 나머지는 해설지 봐주시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런 정확히 사건들 늘 흐름으로 보는 연습 꼭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 이렇게 조선도 마찬가지 이렇게 빠로 자, 명예 천령이 설치 통보 이게 언제였어요? 우왕 때. 그래서 우왕 때 1388년에 유야대군 터지고 자, 조선이 1390년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일어났고 자, 이성계 태조 때 1차 왕제난 때 정종이 왕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왕제난을 계기로 태종이 다시 왕이 올라가고 근데 김용이 왕을 시할 목적으로 흥왕사의 사건 이거는 공민왕 때잖아요. 공민왕. 그러면 여기 우왕전의 공민왕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늘 사건의 흐름과 함께 스토리를 풀어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사건인지. 자, 사실 이 지문은 서울시 9급 지문이었죠. 서울시 9급에서는 흥왕사의 난을 계기로 공민왕은 외척을 끌고 왔다. 이런 지문 아닙니다. 외척이 아니라 한미한 집안의 승려, 신돈을 끌고 왔다. 그게 답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식의 흐름 파악해 주시고요. 뭐 어떤 시기든 여러분 다 흐름 파악하는 문제죠. 사건 순서 물어보는 문제. 또 하나 이게 이제 올해 나왔던 첫 사료죠. 여성통문. 물론 자, 선왕학사 교재에 심지어 분류사료 간추린 선왕학사도 있는 얘기죠. 자, 어느 신문 기사의 내용이다. 자, 북촌의 어떤 여자 중에서 군자 수사민이 계명의 뜻이 있어서 뭔가 새로운 시대의 뜻이 열렸답니다. 여학교를 설치하는 설치 못하네요. 설치하라는 통문이 있기에 놀랍고 신기한 우리 논설을 삭제하고 다음에 기재한다. 어쨌든 자, 이게 자, 북촌 여성들이 북촌 여성 양반들 이 여성 양반 모임이 찬양회였었죠. 찬양회에서 자, 정부에 여성 관립학교 세울 것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자, 이루어지지 못하자 좀 이따 그들이 순성 여학교 세우죠. 그러면 여러분 여성들의 지위가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는 특히 독립협회 활동도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개신교 역할도 있었지만 특히 독립협회, 독립신문에서 여성의 지위 강조했고 그래서 바로 이 독립협회에서 여러분 자, 이 여성의 활동 강조하면서 북촌 여학생 자, 이 여성 양반들이 여성 통문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인 여성 통문 발표했고
여성 교육제도를 실시할 것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시기는 바로 언제겠냐 여기인 거죠. 자, 운여사건 강화도주야. 앞에 배경 1875년, 갑신정변 1884년, 아가파처 1896년, 을사주와 1905년. 그러면 여러분 크게 공부 안 해도 여성의 지위가 강화될 때가 언제냐. 자, 여러분 바로 최초로 국민과 같이 갔던 자 시민단체 독립협회 활동 시기였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가 되는데, 자 사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과거에 13회, 제가 선호학사 기출족보에는 1회부터 여러분 자 10회 초기까지만 조금 주요한 문제만 넣어드렸는데, 그때 좀 쓸만한 사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이외에는 별로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쓸만한 사료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선언문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에요. 이 뭔가 언론도 어떤 선언문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신기하고, 그래서 어떤 글을 삭제하고 그 여성의 여성 통문을 기재한다는 그 글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슬프다. 돌이켜 전일을 생각하면 사나이의 위력으로 옆편예를 누르고 구설을 빙자하여 여자는 안에 있어 밖의 일을 말하지 않으며 오로지 밥하고 옷 찢는 것만 알라고 하니 어찌하여 신체 수족이 이렇게 어렵냐? 신체 수족 이목이 남자와 다름없는 한 가지 사람으로 깊은 방에 처하여 다만 밥과 술이나 짓냐? 여자들이 이제는 집안에서만 밥만 짓고 술만 만들고 있느냐? 도금에 구규를 진폐하고 신학, 새로운 학문을 시행함이 우리도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라 타국과 같이 여학교를 설치하고 각각 여아들을 보내어 각항 제주와 규칙과 행세하는 도리를 배워서 이루에 남녀가 일반 사람이다.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다는 여성 통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일부 축소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새로운 사료는 없어요. 이거는 늘 있었던 사료고 선호학사 기출족보에도 있는 거고 기본서에도 이 사료 있습니다. 여성 통문. 어쨌든 항상 시기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자 한국사 경찰 시험에 이번 2차 시험에 소위 비밀을 밝히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였어요 여러분? 자 사료는 기출 사료에서 계속 반복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어떤 지문들은 반복되는 그런 지문들을 계속 써먹는다. 그 다음에 자 또한 세 번째 보시면 함정 문제, 특히 경찰 시험에 기가 막힌 함정들이 있다. 말장난 문제 절대 빠지지 말자. 특히 그 말장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쓸데없는 오해식 문제집을 푸세요. 계속 말장난하는 문제에 계속 말장난 그러다가 정작 O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인 거죠. 여러분 X 볼 필요 없어요. 5만 정확히 푸세요. 5만. 자 5X까지 해서 500개 부느니 정확한 100개 부는 게 나아요. 여러분 국사만 하다 끝날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정확한 지문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한국사 여러분 고득점을 위해서 경찰분들은 제가 어떤 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론서와 기출문제에 좀 더 주력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강의 중에 2가지를 좀 추천해드리면서 이 강의 마칠게요. 일단은 자 분류사료 간추린 선호학사, 이 교재가 여러분 정말 베스트예요. 단거나.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분류사료 간추린 선호학사를 이론을 요약했고 또한 시대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필기노트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300페이지 안에 흐름도 잡아드리고 자 역사의 전체 흐름도 이렇게 한도표로 잡아드리면서 여러분의 약점을 잡아드리고요. 다시 그 안에서 주요 내용들 잡아놓고 또 하나 그거와 관련된 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료가 414개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경찰분들이 되게 많이 보신 OX 물론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출 OX 여러분 제가 뒤에다 연습 문제로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서 이 흐름 잡고 이론을 이해하고 정확히 암기하시고 사료까지 파악하시면 이론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는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기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의 동력 모의고사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동력 모의고사는 다 기출문제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출문제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뭐 좀
약간 여러분 이상하게 중구난방으로 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단원별로 돼 있고 또한 문제 유형별, 예를 들어서 문화사 관련해서 뭐 서울의 도성 관련 문제는 또 따로 모아놓고 유네스코 관련 문제 따로 뽑아놓고 독도 관련 문제 따로 뽑아놓고 그런 식으로 그동안 키워드별 기출 문제를 총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기본 문제가 700문제가 있고요. 유지의 문제가 1800문제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먼저 초보자분들은 기출문제, 기본 문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독, 삼해독 할 때는 유지의 문제를 다 풀지 마시고 홀수로 가시든 짤수로 가시든 그래서 짝수로 가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현대사가 튀어나와도 풀어야 되고 저기 구석기가 나와도 풀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 결국 뭐냐면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많이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압축해서 요약해서 정확히 좀 더 압축된 책으로 단거나 여러분 이게 단권하죠? 단순한 요약집이 아니라 이론의 이론과 사료까지 제시한 책으로 이론을 보시면서 자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그 다음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출족보는 자 2017년 자 10월 말에 나올 거고요. 분류사료 관측 선학사는 이미 그 전에 여러분 저희가 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요 책은 이미 자 2017년 9월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자 2018년 대비 이 구세를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 경찰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유형을 파악했고요. 자, 다음번에는 다시 여러분 기출 문제 하나하나 다시 푸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도 늘 지치지 마시고 하는 대로 규칙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